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전북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지역의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참여했지만 전북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가 지난 1일 전주시내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채용 설명회에는 최근의 청년 실업난을 반영하듯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몰렸지만 지역 인재 우선 채용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경우 6개 기관만이 이날 채용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채용 예정 인원 540여 명 가운데 지역 우선 선발 예정 규모는 전체의 11% 수준인 62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난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했던 14.6%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주변에서 본 건 없는, 채용된 걸 본 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역인재를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 최근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이주기업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비율을 3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국 혁신도시 단체장은 물론 정치권과도 연계해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준공 1년여 만에 새로운 전북의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투자 유치와 공장 가동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 1년 만에 분양을 완료한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활발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자 전북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은 총 사업비 약 1,400억 원을 투자해 봉도급 일대의 40만 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테크노밸리 산단에 유치된 기업은 LS 엠트론, 다상기공, 아시아 등 60개로 주로 자동차 금속 가공, 탄소 분야 등 첨단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담당할 테크노밸리 산단 2단계 사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단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이 전북 제1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지난 2일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전북 중견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전북지방중기청은 전북 경제를 견인할 중견기업을 밀착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 합동 전북지역 중견기업 간담회가 2일 전주 루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정원탁 전북중기청장을 비롯한 정부, 금융, 유관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수출 카라반, 중견기업 수당관제 등 중견기업 밀착 육성 방향을 안내하고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의결된 중견기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북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이 하락하고 있어서 올해를 이제 수출 원년으로 삼고 전라북도의 수출 지원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출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관련한 걸림돌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중견기업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한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들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성장의 이제 길잡이가 돼서 성장을 통한 전북 지역의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내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협업을 통한 중견기업별 1:1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및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규제 혁파와 성장 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전북 지역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에 따라 중견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의 약 80%가 해당되는 응급 의료 취약지에 신속한 응급 대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부터 응급 의료 전용 헬기가 전라북도 하늘을 누비게 되는데요.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응급 환자 생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닥터 헬기가 전라북도에서도 운영하게 돼 의료 지원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는 응급 헬기의 본격적인 운용에 앞서 6월 1일 원광대학교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 헬기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속하고 있어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동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는 원광대학교 병원을 헬기 배치 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계류장 선정, 가상 환자 발생 종합 시뮬레이션 훈련 등 본격적인 환자 이송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출범식 후 닥터 헬기가 본격적인 운용을 하게 되면 신속한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헬기 착륙장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등 시설을 더욱 확대시킬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지난 2일 개막식을 열고 5일간의 영화 소풍을 시작합니다. 다른 영화제와 달리 그린카펫이 깔려 산골영화제의 특색을 더합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메랄드빛 산골을 장소로 설렘 가득한 영화 소풍길을 따라 울림을 발견하는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 개막식이 2일 전라북도 무주군 등나무 운동장에서 열리면서 무주의 초여름밤을 물들였습니다. 개막식에는 무주 산골영화제 페스티벌 프렌즈인 오지호 씨와 손은서 씨를 비롯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배우들과 영화 감독들이 총 출동해 그린카펫 행사를 통해 개막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달궜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공연은 영화제와 관객들을 하나로 모았으며 배우 박철민 씨와 김혜나 씨의 재치 넘치는 입담은 개막식을 찾은 관객과 영화인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영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공연과 결합한 2016 필름 판소리 춘향전을 개막작으로 선보였으며 김태용 감독이 총 연출을 맡고 실력파 소리꾼 이소연 씨와 음악감독 손성재 씨가 참여해 성춘향과 판소리, 라이브 연주를 결합한 공연으로 관객들의 잊지 못할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에서는 자연과 영화가 어우러지는 특색 넘치고 친근한 휴양영화제라는 공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창, 판, 락, 숲, 길이라는 5개 섹션과 함께 무주 산골영화관, 무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무주 등나무 운동장 등에서 27개국 총 82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Kre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이 승마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학생 승마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이 관내 초중고등학생 280여 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승마 체험 교실은 오는 11월까지 어린이 승마 체험, 학생 승마, 사회 공익 승마 체험으로 나뉘어 장수 승마 체험장과 장수 승마장, 나봄 리조트 승마장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장수군은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 학생 중 10명을 선발해 사회 공익 승마 체험 교실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가 13억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전북도청에서 중국지방 정부 관계자 전북 연수 프로그램을 열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중국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전북 관광자원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1일 전북도청에서 중국 공무원과 중국 5개 지역 여행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홍보 영상을 관람했으며 전북의 대표 관광자원인 전주 한옥마을, 남원 광안루, 새만금, 무주 태권도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도청 국제교류팀장과 중국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및 중국인 유치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개 시성의 여행 대표자들을 초청을 해서 한옥마을이라든지 우주 태권도원, 남원 강화루원 등 관광지를 직접 그분들이 둘러보고 체험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중국에 돌아가면은 우리 전라북도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전북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우수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 설명과 함께 향후 중국인들의 국내 관광과 어떠한 형식으로 연계시킬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국인 연수자들은 오는 3일까지 전북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전북만이 가진 흥과 먹거리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청에서 KLN 유희광입니다.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정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정운호 대표가 롯데 관계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OECD 조사 결과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이 24개국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전문가들은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은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지난 2일 밤 10시쯤 강원도 정선군 정선 5일장 내 한 상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상점 6곳이 소실되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